새벽 5시 서울 성수동 골목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 이른 시각에 한 작은 카페 앞으로 기다란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10명, 20명, 50명 점점 불어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영하의 추위를 견디며 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정체는 바로 한 알에 7,000원에서 12,000원을 호가하는 동그란 쿠키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름하여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라 불리는 이 작은 디저트가 2026년 초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카페는 물론이고 국밥집에서도 초밥집에서도 심지어 이불 가게에서도 이 쿠키를 굽기 시작했고 원조라 불리는 한 가게는 하루 매출이 1억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골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줄을 서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진열대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쿠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0원으로 떨이를 해도 손님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자영업자 게시판에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풍에서 몰락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열일회였습니다. 도대체 이 열일회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2024년 9월로 되돌려야 합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잠원영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두바이 초콜릿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중동의 전통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초콜릿으로 감싼 이국적인 디저트였는데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먼저 유행했지만 한국의 한 제과장이 여기에 마시멜로를 녹여 만든 쫀득한 겉피를 입히고 코코아 가루를 묻힌 새로운 형태의 쿠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쫑쿠의 탄생이었고 2025년 연말부터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해 2026년 1월에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달앱 기준으로 2026년 1월 첫째 주 두쫑쿠 포장 주문 건수는 전달 대비 321%가 급증했고 검색량은 2달 전보다 25배나 치솟았습니다. 원조 업체인 몬트쿠키는 하루에 3만 개를 만들어도 부족했고 제조 인력만 50명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자체 쇼핑몰의 누적 거래액이 50억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망해가던 카페가 두쫑코 하나로 한 달 만에 매출 1억 6천만 원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떠돌았고 광고비만 월 1천만 원을 쓰다 적자를 보던 가게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뛰어든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두쫑쿠를 파는 곳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시장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혹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유행했던 크로플이라는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이 크로플은 검색량이 최고점을 찍은 뒤 절반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163일이 걸렸습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탕후루는 그 반감기가 5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에 두바이 초콜릿은 열사흘이었고 그 뒤를 이은 두종쿠는 고작 열일회였습니다. 5년 사이에 유행의 수명이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열일회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영업자가 유행을 포착하고 재료를 주문하고 조리법을 익히고 가게 인테리어를 손보는 데만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유행의 절반이 꺼지는 시간이 열일해라면 줄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이미 파도는 지나간 뒤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서핑보드를 사서 해변에 도착했더니 바다가 말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26년 2월 초부터였습니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모임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만 봐도 그 참혹함이 느껴집니다. 2,000원 떨이에도 안 팔린다. 버리는 재료가 점점 많아진다. 품절 대란 때 높은 가격에 재료를 잔뜩 사들여 쟁여놨는데 유행이 끝물인 것 같다. 한 사장님은 조리법을 익히고 인테리어를 고치는 사이에 유행이 끝났다며 허탈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숫자로 들여다보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두쫑코의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원물 가격은 1kg당 4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던 것이 유행이 최고점을 찍었던 1월에 10만원 안팎까지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카다이프는 5kg당 6만원이던 것이 14만원까지 뛰었습니다. 수입 단가 기준으로 피스타치오는 1년 새 84%가 급등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스타치오에 10만원짜리 웃돈을 붙여 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싸게 사들인 재료의 값이 유행이 꺼지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2월이 되자 피스타치오는 다시 5만 원대로 카다이프도 10만 원 선으로 떨어졌지만 이미 높은 가격에 쟁여둔 사장님들에게 이 하락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역전 현상 속에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두초코 완제품과 원재료를 급히 처분하려는 글이 쏟아졌고 한때 가게별 두초코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던 두초코 지도 서비스에는 서울 유명 카페의 재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본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점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소규모 원자재 버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치솟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사들이고 수요가 꺼지면 가격이 추락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모든 손해를 떠안는 구조는 금융시장의 거품 붕괴와 정확히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이 비극을 더욱 잔혹하게 만든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 유통기업의 빠른 시장 진입이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편의점 심지어 대형 커피 체인까지 너도나도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를 3,000원대에 쏟아냈습니다. 골목의 작은 카페가 7,000원에서 12,000원에 파는 동안 대기업이 반값 이하로 유사한 제품을 내놓으니 소비자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대형 유통 채널로 옮겨갔습니다. 품질이나 위생 관리에 민감한 소비자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희소성이라는 마법이 풀리는 순간 작은 가게의 프리미엄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다는 것입니다. 두점코는 조리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초기 투자금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 형태의 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202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가 집계 이래 사상 첫 역성장을 기록했고 외식업종 가맹점 폐점이 29,217건으로 역대 최다를 찍었습니다. 유행에 편승한 미투 상품의 난립이 시장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관계망 시대의 소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맛을 음미하는 소비가 아니라 짧은 영상 한 편을 위한 인증용 소비가 주를 이루다 보니 한번 인증이 끝나면 발길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경험이 아니라 콘텐츠 소재가 되어버린 시대의 슬픈 단면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안전주의보는 두정쿠의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두정쿠 섭취 후 부작용 23건 중 알레르기 반응이 11건으로 47.8%를 차지했고 소화기 장애가 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이 4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두초코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제품이 67.5%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수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가 섞여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니 디저트 한 개에 이를 거는 도박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원조 업체인 몬트쿠키마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보낸 제품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다르다는 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같은 가게 같은 쿠키인데 한쪽은 피스타치오가 가득하고 다른 쪽은 텅 비어 있다는 비교 사진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몬트쿠키는 2026년 3월 13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기계 이상으로 불량 제품이 생산되어 전량 폐기했고 기계값 1,500만 원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소비자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였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두쫑코의 몰락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대왕 카스테라를 기억하십니까?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이 열렸다가 식용유 과다 사용 논란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유행 주기는 약 15월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흑당 거품차도 비슷한 15알을 버텼습니다. 그 다음 탕후루는 12알로 줄었는데 그 파장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대표 가맹 체인인 달콤한 가탕후루의 가맹점은 2022년 43곳에서 2023년 531곳으로 12배 이상 폭증했다가 2024년 100곳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탕후루 점포 폐업은 2024년에 620곳, 2025년에 380곳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두쫑쿠의 반감기는 고작 열일회, 대왕 카스테라의 15월에서 두쫑쿠의 열일회까지 유행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는데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 먹거리 시장의 구조적 비극입니다. 이 비극의 무대 뒤에는 소름 끼치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8,282명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잔액은 2025년 기준 1,0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701조 원이었던 것이 5년 만에 37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257만 원이고 평균 연체 금액은 670만 원이라는 수치 앞에서 이것은 누군가의 전 재산이고 누군가의 꿈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잔혹한 현실에도 한 가닥 빛이 비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두쫑크는 대한민국에서 먼저 유행한 뒤 뉴욕과 토론토와 시드니는 물론이고 원래 두바이 초콜릿의 고향인 두바이에까지 역수출되었습니다. 두바이 현지 매체는 한국에서 건너온 이 쿠키를 코리안 쫀득 쿠키라고 부르며 소개했고 뉴욕의 한 카페에서는 개당 약 13,000원에 팔리면서 연일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까지 한국의 두쫑쿠 열풍을 심층 보도하면서 K 디저트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두바이 쫀득쿠키인데 두바이에서는 한국 쫀득쿠키로 불린다는 우스운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역수출의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국의 디저트 시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폭발적인 유행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매번 거품처럼 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의 조화가 독특한 만큼 재료를 교체하거나 식감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면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안착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유행이 꺼진 뒤 남은 것은 악성 재고와 대출 이자와 텅 빈 가게뿐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광풍이 잦아든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험대이며 유행에 편승했던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경쟁력으로 내재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에 필요한 것은 왜 저런 것을 파느냐는 비아냥이 아닙니다. 반짝 유행을 넘어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존의 길입니다.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늦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메뉴에 올인하면 유행이 식었을 때 대안이 사라진다는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사회관계망의 반짝 인증을 위해 줄을 서던 소비자도 내가 지금 맛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인증 한 장을 사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왕 카스테라에서 탕후루로 탕후루에서 투정쿠로 이 잔혹한 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골목의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조용히 가게에 불을 끕니다. 다음 유행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열일에 만에 꺼지는 불꽃에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목 어딘가에서 다음 유행을 기다리며 주방을 고치고 있을 사장님들에게 이 이야기가 단 한 줌의 판단 기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달코했던 열풍이 남긴 것은 쓴맛뿐이었지만 그 쓴맛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결국 다음 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